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감자소녀님의 신청곡 존 레논의 이매진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걸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에서는 쓰떡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소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모바일 한국 라디오 어플에서 성소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소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서 공동체 FM이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낮 12시 개국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송국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청취자가 아니라 직접 방송을 하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이어온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으니 앞으로 30년, 40년도 갈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8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니 그날 방송국에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20주년 맞이 후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 공동체 FM 개국 20주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우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방송도 청취자분의 사연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번화에서 한 번만 해도 취미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던 분이네요. 닉네임 감자소녀님의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가끔 저 자신에 대한 고민만으로 가득 찬 게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타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전 항상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완전한 소시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의 지평을 더 넓히고 더 큰 신념을 좇고 싶은데 언제쯤 닦을지 모르겠어요. 와. 사연 보내주시면서 스떡을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셨네요. 아침에 준비할 때나 저녁에 집안일 할 때 듣기 좋은 스떡을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민 해결은 되지 않는 다정한 해우소를 기획한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자소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너무 멋있는데 너무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정혜씨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연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뭔가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그분들이랑 저의 다른 점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사회를 위해 행동했을 때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세상대로 되리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아직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의 경우에는 좀 세상에 대한 기대나 믿음을 이렇게 키우는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나 믿음이 원래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없어서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계속 좌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깎여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했는데 사실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휙휙 바뀌진 않으니까 뭔가 점점 지친다고 할까요? 분명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노력했고 내 주변에서도 이만큼 했는데
왜 세상이 안 달라지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씩 그 의지가 꺾였어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어릴 때가 지금보다 훨씬 사회 문제에 쉽게 분노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크면서 이 세상에 정말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부정적인 힘이 있다는 거에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서도 바다 쓰레기의 50% 정도가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물을 쓰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노력할 수도 없는데 그게 엄청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구나 하고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현실을 보면 슬슬 헷갈려요. 이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근데 내 만족도 있지 않을까요? 나 스스로 떳떳한 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 그런 걸 위해 행동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환경을 예로 들면 만약 텀블러를 사용한 날에는 그래 이 지구상에서 하는 조별과제 누가 되지 않았네 이런 느낌이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날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구를 다 쓰레기로 채우는 사람인가 보다. 정혜 씨,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며칠 전에는 실험을 하는데 폐액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영화 괴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폐액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것도 아니고 폐액통에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채감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부채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행동에 옮기는 편이에요. 이미 희망은 약간 꺾였고 그 희망을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최소한 마이너스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죠. 저는 약간 항상 제가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혜 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 보는데 그게 그만큼 정혜 씨가 환경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지친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뭔가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뭔가 원대한 걸 바꾸겠다라는 목적이면 이게 쉽게 지치기 쉬운 것 같아요. 목표나 목적이 확실한 건 좋지만 그게 이 일을 하는 거에 전부가 되면 쉽게 지치잖아요. 두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예로 들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인의 팀워크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따라줘야 하는 거니까 쉽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변화를 이루는 게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변화나 목표에 집착을 버리고 꼭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작은 변화들,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에 집중하면 그런 좌절감을 느낄 일이 조금은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묻는다면요? 나와 내 주변? 저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무언가는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게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뭐 또 환경을 예로 들자면 내가 플라스틱을 덜 쓴다던가 뭐 아니면 채식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이 행동들이 당장 뭔가 지구 온도를 내리게 만들 순 없겠죠? 그런데 분명 나와 내 주변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내 행동을 보는 주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공익 광고 같지만 그런 1인분의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좌절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힘이 빠지는데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막막할까 싶어요. 그니까 나는 왜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자소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요. 이건 우리 개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함수처럼 X라는 행동을 했다고 Y라는 결과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요인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순 없으니까 어떤 목표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도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저도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내 행동 하나로 그걸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오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조그만 의미라도 있지 않을까? 반문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는 제 행동이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순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작은 변화, 어떤 스스로가 부여하는 의미들에 집중해요. 그게 쌓여서 언젠간 내가 바랬던 목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그러네요. 저의 행동 하나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어요. 저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감자소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요. 어른 김장하라고, 이게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한 취재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분이 경남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시면서 이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육 사업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겸손해서 인터뷰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소시민의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 그 영화 보니까 세인 씨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어렵게 느껴지세요? 제가 영화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이 저분의 삶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만 잘 살기 위해 돈과 노력,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긴 했어요. 그걸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장하 선생님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해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신념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자체. 그래서 뭐 교육 사업을 해서 뭐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사람이라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못 됐다고 사과하는 제자한테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거라고 답하셨거든요.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마음, 그런 조그만한 행동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믿어요. 와, 그분 너무 강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감자소녀님의 고민을 처음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남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직업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전 제 만족을 위해서예요. 남을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일이 잘 맞고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골랐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건 아니지만 내 1인분도 하면서 그 행위의 방향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게 먼저 아닐까요? 똑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도 각자 노력할 수 있는 분야나 방식이 다양하니까요. 그러면 자기에게 잘 맞고 기쁜 마음으로 오래 할 수 있는 활동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나면 이제 다른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가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요. 나 아닌 다른 세상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도 시작되는 거죠. 소시민이 아닌 어른으로 커가는 어떤 성장 단계에 맞는 고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또 현실을 알고 좌절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어쩌면 딱 그에 걸맞은 성장 단계를 겪어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성장통 같은 거네요. 저희 셋, 그리고 감자소녀도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현실과 내 세상을 마주하고 나서 다른 세상도 보게 된 거네요. 저 갑자기 알베르 카미의 책 페스트에 나오는 이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나만 행복한 건 불행한 일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한 거잖아요. 감자소녀도 페스트의 주인공처럼 그걸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중요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감자소녀랑 얘기하면서 제일 놀랐던 점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감자소녀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한창 누군가를 미워하고 인류애가 하나도 없을 때 읽었던 책들이 다 약간 다정함, 선함에 대한 책들인데 어쩌면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타인을 생각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우리는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자소녀가 외롭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노력하려는 것도 결국은 감자소녀의 생존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나만 행복한 건 외로운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외로움에 엄청 취약한 종족이잖아요. 아까 현수 씨가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나 어떤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네요. 자기 만족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조금 그런데 그냥 자기의 가치나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할 때 항상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소리는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면 된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 당장 행동하자. 이런 것 같아요. 개인이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도 맞고, 또 그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를 기다리는 게 말도 안 되는 것도 맞고, 제 스스로도 두 가지 모두 공감이 돼서 그 정도를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칫 무리하면 자기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두 가지 목소리 중에서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비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첫날 간 모임에서 나눈 대화 중에 문득 내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나 느낀 거예요. 뭔가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렇게 쓸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해보자 이런 용기도 사라져서 아직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용기가 다시 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조금 더 뉴비에게 까방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각자 상황이나 마음가짐도 다르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최대치의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입문자 입장에서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게 되는 게 있죠. 저도 사회적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분야에 대해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벽을 느낀 거죠. 물론 모든 집단이 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들처럼 행동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너무 공감해요. 저는 동물권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캠페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세상이 펼쳐졌을까 하고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름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볼 일도 없으니까 죄책감도 안 들잖아요. 그냥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전 어떤 일이든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좌절감이 너무 크다거나 그런 순간이 오면 가끔 소시민이어도 괜찮지 않나요? 잠깐 쉬는 동안 용기 게이지를 채우고 준비가 된 것 같을 때 혹은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어떤 이유로든 다시 할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나서면 되죠. 내가 그 레이스에 다시 끼고 싶을 때
힘들어서 잠깐 소시민이고 싶은 사람이랑 바통 터치하면 되잖아요. 이런 가벼운 마음이 있어야 오히려 시작하기도 쉽고 잘 안 지치게 될 것 같아요. 와, 소시민 바통 터치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유비가 끼기 힘든 분위기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세상이 되는 걸 더디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동그라미나 X 말고 세모인 사람도 많을 텐데 방법을 몰라서 실천 못하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연습처럼 한번 시도도 해보고 실패하면 하는 거고 그런 경험을 좀 자유롭게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얘기예요. 전 항상 제 글이 현수 씨가 말한 세모인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사는 게 바빠서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세모들에게 가닿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세모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가 뭔가 마침표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세인 씨, 세모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게 세인 씨의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네요. 정혜 씨는 있어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혜 씨의 방법? 저는 얼마 전에 SNS에서 담벼락에 오이를 키우시는 분이 써붙여둔 메모가 적혀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 메모에는 오이 따가신 분 그 손 예쁘게 가꾸었다가 또 따다먹기 바란다. 나는 예쁘게 길러줄 테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저의 살아가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제 담벼락에 오이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저에게는 오이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오이가 좀 작고 못생겼어도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그 오이의 가치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에는 오이를 나에게도 소중한 무언가를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정희 씨는 지금도 소중한 무언가를 턱턱 내어주는 사람인걸요. 저는 너무 소시민이라서 일단 실력 있는 의사가 돼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1단계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더 큰 힘이 생기면 기부나 의료봉사 쪽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제 목소리에도 힘이 생길 텐데 그때까지 좀 건강한 생각이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부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지금 20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직업적인 공부 그리고 사회적인 공부. 멋진데요. 더 큰 힘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지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 한 칸만큼의 생각을 한다면 방 한 칸의 크기만큼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고를 넓히기 위해선 다른 세계를 만나고 보고 듣는 방법뿐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타인의 세상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 자신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싶으면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데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눈을 밖으로 돌려서 타인을 봐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아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큰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목격한 바깥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엄청 큰 깨달음과 의미를 주는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제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속으로 외쳐요. 눈을 밖으로 돌리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자기 만족인 거죠. 맞아요. 근데 모든 건 다 날 위해서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만족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고 오히려 뭔가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세상이 넓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요. 좋은 사람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 좋지 않은 행동하면 너무 자책하게 되잖아요. 플라스틱 안 쓰는 거? 나 좋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플라스틱 썼을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 본 사람 있나요? 저요. 저도 봤어요. 그 굿플레이스 남자 주인공이 딱 그렇거든요. 자기의 소시민적 면모를 절대 못 참는 사람. 근데 사람이 가끔은 소시민적 면모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일단 그거를 빼야 할 것 같아요. 소시민이랑 운동가를 다른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거. 맞아요. 맞아. 저도 이번화 준비하면서 굿플레이스 생각이 많이 났던 게 거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착하게 산 사람을 인터뷰하러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착한 사람이었냐면 환경을 너무 아껴가지고 자기 오줌을 정수해서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참 좋은 일에도 종류가 있고 각자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오줌.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해서 행복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걸 타인한테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아, 좋은데요. 일단 자기를 알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어요. 맞아. 자기를 알고 그리고 타인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게 된다. 맞네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나눈 이야기가 약간 하나로 귀결되는 게 우리가 그런 조금 색이 강한 집단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르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우리만의 속도나 방식이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만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겠어요. 맞아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남들보다 더 깨어있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누가 소시민이고 누가 소시민이 아닌지를 누가 정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고요. 저 최근에 행복한 방식을 하나 찾았어요. 뭔가요? 저에게 잘 맞는 행복을 주는 기부 방법을 찾았어요. 해외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어떤 연구소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동물 인형을 판매하는데 만약에 돌고래 인형을 구매하면 나한테 퍼스널 돌고래가 한 마리 생기거든요. 와, 퍼스널 돌고래라는 게 뭐 내가 탈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보호하고 추적하고 있는 그 퍼스널 돌고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나만의 돌고래가 생기는 거죠. 우와, 너무 좋다. 그 글을 읽자마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요즘 고민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기대되고 행복해요. 뭐 막 거창하게 이 소액의 돈으로 저 인형을 산다고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행복해지진 않겠지만 그냥 그 귀여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20살부터 최근까지 매달 기부해왔던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메일이 날아오거든요. 이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까지 저는 그걸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사실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뭔가 이 기부와 과정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끼다 결국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만뒀어요.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하다가 발견한 게 바로 그 사이트였어요. 너무 좋은데요? 정혜 씨가 편안해진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저 정혜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전에 정희 씨가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통 사진을 모아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맞다.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는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이렇게 보다가 쓰레기통이 귀엽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희 학교 앞에 도서관에 나무 밑둥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게 무지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쳤을 쓰레기통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 보자 라는 의미로 쓰레기통 투어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거는 어떤 변화를 바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귀여워서? 그냥 귀여워서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쓰레기통이 사실은 귀엽다는 그 시선을 책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정혜 씨가 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이런 쓰레기통 있대 하고 보러 가서 쓰레기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네요. 정혜 씨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목적인 행동. 거기다가 좋은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저랑 세인 씨랑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콘서트 갔을 때 환경부스에서 콜드플레이 최애곡을 고르시오 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통 보고 사람들이 승부욕에 불타서 쓰레기 어딨어?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쓰레기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도가 당장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어도 사람들이 언제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 할까 뭐 이런 심리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여튼 다양한 방향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다 보면 뭐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쓰레기통 사진이 담겨있는 책 출판의 꿈에 다시 불을 지펴봐야겠어요.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러네요. 고민 해결은 어렵겠지만 오늘의 대화가 감자소녀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좌절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의 다음 단계를 기대해 보자고요. 멋진 사연 보내주신 감자소녀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다정한 해우소에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터걸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고민이 없는 분도 듣고 싶은 노래나 스터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쓰고 떠드는 걸은 고민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고민 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의 둥글게. 둥글게 모여 앉아 행복했던 작은 가게가 문 닫자 처음 눈물을 보인 너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내 앞에 서 있던 순간에 사랑이 축복이 시작된 걸까 잊지 않고 기억할게 난 영원해가 닿은 걸 거야 작은 빛방울이 세상을 부르게 하듯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쓰고 떠드는 거래 두 번째 코너, 언젠간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새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쓰더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쓰더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거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바라는 나,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아직 발간되지 않은 원고 초안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죠. 이번에 제가 또 꽉두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깔나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깔난 글 누구부터 읽을 건가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고 블로그에 썼던 글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가오갤 3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저 봤어요. 저 완전 좋아요. 사실 이 영화는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생긴 동물 실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고백하면서 제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 적었던 글이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나도 주저하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며칠 전 가오갤을 보고 나서 그 동물 생각이 났어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중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 천재였던 김정혜는 중학교 때 야자 비스무리한 걸 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제 인생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던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야자를 시켰어요. 학교 끝나면 놀러 가야 하는데 자습실에 있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야자 없이 과학 실험을 하는 날을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 실험 수업에서 해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은 쥐 해부를 하는 날이었어요. 전엔 죽어있는 잉어 같은 걸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실험을 하지 않겠다 말했어요. 그 말을 한 후 겁쟁이냐고 비웃던 친구의 얼굴과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내가 뭐 이 실험을 한다고 대단한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 하냐고 죽이고 싶지 않다고 오열을 했어요. 그러다 숨이 가빠지고 결국 보건실에 가서 청심환을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또 울었어요. 결국 그 쥐는 죽었어요. 누군가 실험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죄책감에 설치류를 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세상인데 왜 누군가 죽어야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과에 와서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걸 꿈꿨어요. 물론 지금은 하이드록을 만들고 3D 프린팅 하기도 벅찹니다만 가오갤을 보면서 그 쥐가 생각났어요. 내가 그날 그 순간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로켓이 그 순간을 후회하던 것처럼. 우주에 테스트로 보냈던 강아지가 알고 보니 살아있다는 가오갤 세계관 속에서 그 쥐도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동물 실험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랩실에서 무슨 연구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동물 실험을 해야만 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최대한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세상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러쉬 같은 브랜드의 다정함과 단호함이 환영받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왕. 정혜 씨가 이 기억으로 많이 아팠겠지만 그만큼 정혜 씨 안에 단단한 힘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저도 정혜 씨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닫기도 했고요. 제가 가오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과몰입해서 듣게 되네요. 동물 실험에 대한 아픈 기억을 발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꿈꾸고 행동하는 정혜 씨, 너무 멋있습니다. 중학생 정혜가 이 글을 들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이번엔 현수 씨 글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글이죠? 저는 이번에 이때까지의 저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부끄러운 글을 써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욕구다. 카미의 철학 스승이었던 장 그르니의 책 어느 개의 죽음에 나오는 문장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면 나는 현재 욕구 불만 상태, 나의 살아감을 핑계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모른 척하고 있다. 필연이 좌절해야 했고 이젠 기어이 친절해야 할 때. 몇 번의 낭패로 오히려 초연해진 마음에 감사하자. 어른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 곳곳에 떨어진 나의 작은 욕구들을 주우며 걸어가자. 와, 필연이 좌절해야 했고 이젠 기어이 친절해야 할 때라니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현수 씨의 글을 듣는데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아요. 아, 현수 씨, 막 글 못 쓰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이렇게 명글을 또, 모든 문장이 좋아서 필사하고 싶어요. 어른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이 합창하며 삽시다. 이번 화의 주제였던 내가 바라는 나, 내가 바라는 세상 잘 들으셨나요? 이전 화까지는 나 자신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번엔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회차라 더 조심스럽기도 했고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끝내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문득 개그맨 문상훈 씨가 유재석 씨에게 건넨 편지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속 편한 핑계를 댈 때마다 형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내내 의심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합니다. 문상훈 씨의 편지처럼 어쩌면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꿈꾸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조그만 결론을 내려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세상을 향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친절함과 다정이 세상을 구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해 열심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스토걸에게도 당신의 세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세상이 궁금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2부 미완성 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아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지영의 런 베이비 런. 세상 깊은 밤 모두 깊은 잠 이런저런 걱정들로 잠들 수 없는 밤 쓸모없는 난 도대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일랑 접고 일단은 좀 달려보자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Baby run 새벽 찬 바람 살을 파고드는 공기 어느새 붉어진 하늘이 아름다워 숨이 가득 차올라 이대로 쓰러질 것 같을 때쯤엔 난 비로소 그때 살아있는 것만 같아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달빛보다 더 빨리 멀리 어제보다는 걸음 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Don't stop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Run baby run Baby run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김지온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스토걸의 생각이 꾹꾹 눌러 담겨있는 이 라디오 너무 좋아요. 현수 씨의 목소리 너무 편하네요.
지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다음은 라라정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젊은이들의 대화가 신선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라라정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분 같은데 라라정님도 젊은이라는 사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들 더운 여름 한 달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마지막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Cool Summer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